윤동주 시인. 아마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사랑하는 시인이죠. 네요, 우리가 윤동주 시인 이름은 정말 익숙한데 그의 삶이 한국 그리고 일본이라는 두 나라 역사에 얼마나 깊숙이 얽혀 있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의 짧지만 정말 빛났던 삶, 그리고 그가 남긴 유산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이 질문을 보실까요? 왜 한 대학이 자국 감옥에서 정치범으로 죽은 시인에게 명예학위를 줬을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일본의 대학이 일제강점기 때 일본 감옥에서 희생된 한국인 시인에게, 그것도 80년이나 지나서 명예학위를 줬다는 거거든요. 이 질문 안에 윤동주 시인이 남긴 유산에 복잡하고도 좀 아이러니한 현실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네, 바로 최근이죠. 2024년 12월에 일본의 도시여샤 대학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8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윤동주 시인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준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렇게 긴 세월을 뛰어넘어서 이런 명예를 얻게 된 걸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의 시처럼 맑고 또 치열했던 삶, 바로 하늘과 바람, 그리고 저항의 시인 윤동주, 그의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그의 대표작 서시의 첫 문장입니다.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그 어둡고 캄캄했던 시대 속에서도 어떻게든 순수함을 지키려고 했던 한 청년의 그 굳건한 양심, 그 신념이 다 녹아있는 것 같아요. 그때가 어떤 시대였냐면요. 식민지 조선에서는 우리말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직적으로 억압받던 때였어요. 그런데 윤동주는 바로 그 우리말로, 우리 한글로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시들을 써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그의 시 한 편 한 편이 그냥 문학작품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 민족의 언어와 정신을 지키려는 아주 조용하지만 정말 강력한 저항 그 자체였던 거죠. 근데 일본에 유학을 가려면요. 어쩔 수 없이 일본식 이름, 히라누마라는 이름을 써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메모를 하나 남겼다고 해요. 비핵 금물, 실품은 금지다. 정말 이 짧은 메모에서 그가 얼마나 내면적으로 고통스러웠을지, 또 그걸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했던 그 강인한 의지가 느껴져서 참 마음이 아픈 기록입니다. 자, 이제 그의 삶에서 가장 어둡고 또 가장 비극적인 마지막 시간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의 모든 꿈과 시가 꺾여버렸던 곳이죠. 바로 일본에서의 마지막 시간들입니다.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그의 마지막 3년은. 1942년에 배움에 대한 큰 열망을 안고 일본 땅을 밟았는데 불과 1년 만인 1943년에 반일 사상을 가졌다는 그런 혐의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1945년 그 차가운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너무나도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의 나이 고작 27이었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 한 명이 그렇게 세상을 떠난 거죠.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일지도 몰라요. 그의 시는 어떻게 살아남아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생기는데요. 그의 시를 기억하고 번역하는 과정에서 아주 예상치 못한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그의 유일한 시집이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씨. 이거 하마터면 세상에 나오지도 못할 뻔했어요. 그가 체포되기 직전에 친구였던 정병욱에게 딱 한 권 직접 쓴 원고를 맡겼거든요. 만약 그 친구가 아니었다면, 그 소중한 약속과 믿음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오늘 그의 시를 읽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논쟁의 핵심이 뭐냐면요. 바로 이 딱 한 단어입니다. 서시에 나오는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이 구절이요. 일본에서는 오래 떠난 모든 살아있는 것을 사랑해야지 라고 번역돼서 알려졌어요. 어때요? 죽어가는 것과 살아있는 것,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이게 그냥 단순한 번역 실수가 아니라 시의 영혼을 통째로 바꿔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아니, 이 한 단어가 대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원래 시에서 죽어가는 것은 그냥 죽어가는 생명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억압받고 있던 우리 조국의 문화, 우리 민족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살아있는 것으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시대적인 아픔이나 저항 정신 같은 건 싹 사라지고 그냥 모든 생명을 사랑하자는 보편적인 시로만 읽히게 되는 겁니다.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의 의미가 이렇게까지 극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단어 하나가 왜 이렇게까지 중요한지. 이건 그냥 번역의 문제를 넘어서 역사적인 기억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복잡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자, 이런 논쟁이 있긴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윤동주 시인을 계속해서 기억하려는 움직임이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일본 땅에 세워진 그의 기념비들,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그가 공부했던 도시샤 대학은 물론이고요. 그가 체포됐던 교포의 하숙집터, 심지어는 평범한 일본 시민들이 돈을 모아서 세운 우지 강변의 시비까지 일본 여기저기에 그의 흔적을 기리는 기념비들이 세워졌습니다. 이게 그냥 몇몇 사람이 한 게 아니고요. 대학부터 시민사회까지 아주 오랫동안 이어진 움직임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기념비 건립에 참여했던 한 일본인 사제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건 명예를 위한 게 아닙니다. 참회와 회개의 표시입니다. 정말 울림이 크지 않나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에게 윤동주를 기억한다는 건 단순히 훌륭한 시인을 기리는 걸 넘어서 과거 역사에 대한 깊은 성찰이자 반성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결국 윤동주 시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기억이라는 건 그냥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능동적인 과정이라는 걸요. 그리고 때로는 정치가 풀지 못하는 문제를 예술이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예술이 역사와 화해하는 다리가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깊은 질문을 우리에게 남깁니다.